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고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132억에 낙찰이 되면서 역대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로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어느 정도일지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 토마토 인터뷰 소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국제아트딜러협회의 이대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얘기하기에 앞서서 국제아트딜러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IADA 인터내셔널 아트 딜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즉 국제 아트 딜러 협회의 약자입니다. 국제 아트 딜러 협회는 아트 딜러를 육성하고 나아가 유능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상생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트 딜러가 뭐예요? 아트 딜러는 다양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또 재조명하고 또 관심 있는 수집가와 갤러리 또 미술관들을 연결시켜주는 미술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데 어떤 기업이 좋은지 이렇게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미술 시장에서도 미술품에 관심은 많은데 약간은 조금 멀게 느끼셨던 분들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는 뭐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국 미술의 그 경제적 가치, 즉 한국 작가들의 그 경제적 가치는 미술 시장의 주요 국가인 미국, 또 일본, 중국 이런 작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경제적 가치가 다른 미술 시장에 대해서 낮지만 또 한국 미술 시장이 또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동방상승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인즉슨 더 커나갈 만한 그런 잠재력도 갖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은 미술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 규모도 좀 궁금해요. 현재 그 미술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80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영국,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이 약 한 9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의 이제 거래 정도 수준은 약 한 5천억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 비중에서 약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한 세계 경제 규모가 한 10위 정도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술 시장이 그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상당히 좀 낮고 저평가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1%밖에 안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미술품 시장이 좀 작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나의 예술적인 목마름도 채우면서 사실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미술품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미술품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미술품에 투자하고 접근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아트딜러협회에서는 다양한 미술품을 공부할 수 있는 일반인들 쉽게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는 이제 아트 페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또 익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술품은 고가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미술품을 소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미술품이 그 모두 고가라는 그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원화 기준으로 뭐 몇십억, 뭐 몇백억 하는 이제 작품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진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또는 또 유명 작가라 하더라도 똑같이 만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뭐 판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소장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술품 투자를 하려면은 뭐 무작정 갤러리에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미술품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서상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제아트딜러협회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에 대한 또 정보라든지 또 미술 세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아카데미 형태로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요. 또 다양한 전문 아트 딜러를 통해서 이런 조언들을 받으면서 미술품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트 딜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외에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거기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세법 얘기도 해주셨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이런 거래세도 있고요. 많은 세금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민감해 하시는데 미술품도 세금 내나요? 물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미술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해서 발생되는 이제 세금이 있고요. 또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이 이제 부가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미술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재 우리나라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미술품을 거래할 때 따로 부가세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미술품 거래에서 현재 국내 생존 작가의 경우나 또는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을 거래할 때는 현재 또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 외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거래할 때는 뭐 세금이 발생하긴 하나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 좀 정리해 보면은 미술품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은 거의 뭐 없고 제한적이고 이렇게 좀 알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제 아트 딜러 협회도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 한국 미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신지 포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국제아트딜러협회 IADA는 한국 미술 시장이 그 세계 미술 시장에 이제 더욱더 크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또 아트 딜러들을 통한 교육과 육성 등을 통해서 저희 그 미술품이 더 이상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술품 투자를 통해서 이 예술적인 목마름도 채울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자산 가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오늘 가까운 갤러리 한번 방문하셔서 또 이 목마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